그 어저께 하고 오늘까지 한 것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게 이제 3점 내지 5점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부가세 신고서. 근데 요거는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쯤에 저희가 이제 할 게 그 연말정산 남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실기 연습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번 회계 때처럼 이론하고 분계 또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뒤에 따로 연습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모아서 한 번에 쭉 봐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도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요. 저기 627페이지로 오세요. 아니다. 626페이지 밑에.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거는 소득세 원천징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원 등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원이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에다 사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못 띄죠? 세금 띄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연말정산하죠. 그래서 요 4개 중에 2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말정산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하나 내지 2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걸 또 믹스해갖고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따로따로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낼 때가 많아요. 월급 넣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에다가 사원 등록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믹스해서 내긴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연말정산 하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쯤 되면은요. 여기 뭐냐 연말정산은 할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려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습량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부가가치세 쪽이 좀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나올 때마다 생소하거든요. 종류가 많다는데 급여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가지수가 그렇죠. 가지수가 너무 많죠. 예.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가지수가 한 14가지 정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험 볼 때쯤에 그래서 저희 목표가 부가가치세는 10점 만점이거든요. 두 문제에 10점 나와요. 네, 3개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2개든 3개든 일반적으로 10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5점 이상. 그 다음에 소득세는 2문제 나오는데 15점 나와요. 여기에서는 10점 이상. 그래서 우리 목표는 25점 중에서 15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분계에서는 3개 이내로 틀리기. 15개 중에서. 분계가 15개예요. 네,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다음에 결산 5개. 그래서 여기에서 3개 이내 틀리기. 네, 그렇죠. 왜냐면 3개 이내 틀려야 몇 점 나오냐? 여기 9점이니까 36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론에서 10개 맞기. 이론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라도 더 맞으면은 이론에서 한 개 더 틀려도 되는 거죠. 그래도 일단 우리의 목표는 70점 넘는 거잖아요. 딱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맞으면 71점 나와요.
근데 참고로 이론 15개 다 받는 것보다 실기 다 받는 게 확률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론은 높낮이 차이가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높낮이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아서 오히려 그 생각하신 것처럼 이론보다 실기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끄시고 이제 여기로 와주십시오. 여기 원천징수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사를 좀 바꿀게요. 여기는 2004번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누르시면 돼요. 요 옆에 회사 가셔서 거기 6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천 200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2004로 바꿔주세요. 여기 누르셔서 2004 청천으로 교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으로 오세요. 여기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요 밑에 누르세요. 박미화 씨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박재동 씨부터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401번 치시고 그 다음에 박재동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7311111111 이라고 거기 써있어요. 진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주민등록번호로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10년 1월 1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분은 격리팀이에요. 무슨 팀이라고요? 격리팀. 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부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기 10번에 보시면 생산직일 때는 요 10번에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생산직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격리팀이니까 생산부서 아니죠? 그러면 신경 쓰실 거 없고 여기 밑에다가 주소 치세요.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년도 총급여 얼마라고 쓰여 있죠? 4천만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총급여에다가 4천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다가 600 넣으래요. 얼마 넣으래요? 600. 그래서 여기 밑에 국민연금에다가 600.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다가 600. 그 다음에 여기 고용보험에다가 600. 요렇게 600만원씩 등록을 해주세요. 그 보수월액이라고 있어요. 꼭 칸 찾아서 600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은 그 나가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 옆에가 나갈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갈 거다? 600만원씩 받아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에다가 세팅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떠세요? 좀 더 편하겠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으세요.
부양가족 명세로 넘어오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그 같이 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관련돼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그 뭐냐 저거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뭐 갖고 오라고 하냐면은 저거 주민등록 등본. 왜냐면 그거 보고 요거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등록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박재동님은 거기 기타에 보시면 거주자, 세대주,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장애인 눌러주세요. 네. 거기 보시면 장애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애인에서 1번 누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거기 써 있어요. 장애인의 1번이라고. 그 1번의 뜻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 꼭 숙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이는 20세 이하. 요거 다음 주에 오실 때 외워오셔야 돼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하신 분들은 세 분이 계세요.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이분들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버냐도 중요해요. 연말정산 하실 때. 그래서 소득금액이라고 나오면 100만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월 급여로 나오면은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나오면은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라고 나오면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이라고 나오면 300만원 이하.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시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 못 받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기준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구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제일 밑에 있긴 있어요,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구별하는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27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지금부터 이제 부양가족을 한 분씩 넣어볼 겁니다.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부라고 되어 계세요. 네, 누구라고 되어 계세요? 부가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몇 번이세요? 1번. 그래서 1번 누르세요.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일단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치세요. 이름을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박기준님. 그 다음에 내국인이잖아요. 1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치세요. 61111 아이고 611111111 그러면 몇 세라고 나오시죠? 62세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여기 눌러주세요. 장애인. 네. 나이가 안 나오면 요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덜 들어갔어요. 네. 다시 클릭. 네. 그냥 1 계속 치세요. 네, 계속.
많이 뜨죠. 그 주민등록번호가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나이가 안 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으로 오세요. 네, 장애인으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거기 보시면은 청각장애인이라고 되어 계시죠? 청각장애인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7월 달에 사망. 돌아가시면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올해 돌아가시면 올해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처 할 거예요. 배우자. 배우자 할 겁니다. 요번에는. 배우자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죠. 여기 밑에 보시면 배우자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거기 보시면 송미숙님. 그래서 송미숙 치시고, 그 다음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771111211111 그래서 46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 상태에서 이제 배우자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예금 얼마요? 1800. 그러면 아까 제가 적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2000까지 돼요. 네. 그래서 2000보다 작으면 돈 벌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네. 그래서 결론은 요분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면 부라고 있어요. 우리 부의 뜻이 뭐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저기를 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배우자 누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뜨세요? 부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은 배우자로 가는 거고 배우자로 인정이 안 되면은 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공제를 못 받는 거지 배우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지 간혹가다 오해하셔갖고 배우자는 없네요 이렇게 보시는데 배우자는 있는데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2,500이라고 질문에 나왔으면 그걸 0으로는 바꿔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 해놓고 여기 마지막에만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번에는 자녀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녀는 4번이에요. 자녀는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4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박일남. 그래서 일남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0011131111 아이고 얘 또 안 들어갔어 또 얘는 0011131111 그래서 몇 살 나오셔야 돼요? 23살. 근데 그 옆에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부예요. 왜 부냐면 20살 넘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여기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몇 살보다 작아야 돼요? 20세 이하. 그래서 20살 넘으면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남이도 4번이죠. 그래서 4번 하시고 박이남 치시고 그 다음에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07111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러면 얘는 16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자녀의 동그라미 되어 있죠. 맞죠? 예,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예, 8살부터 20살까지는 예, 자녀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겠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라고 있어요. 제가 누구죠? 예, 형제자매. 그러니까 형제자매 보시면 여기 6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으세요? 6번. 그래서 6번 치시고 그 다음에 박주남 입력하세요. 박주남. 그래서 박주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001111311111 네, 이렇게 치시면은 네, 20 몇 살 나오죠? 네, 3살 나옵니다. 그럼 부죠. 근데 거기 보시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장애인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돈만 안 버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칸에 맞춰서 예, 등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에 맞춰서만 등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는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교재 629페이지 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틀릴 건데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 박미화 씨 눌러보세요. 박미화 여기 위에 네, 박미화 씨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629페이지 피세요. 629. 그래서 629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629페이지 보시면 네, 거기 박미화 씨부터 박미현 씨까지 있을 거예요. 누구까지 있으세요? 박미현까지 거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끝에만.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는 거 생길 거예요. 돼 있는데 좀 고치라고요? 그렇죠. 돼 있는 거에서 여기만 고치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만.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저희가 다 넣는 게 아니고 네, 요런. 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5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요 옆에 한번 바꿔보세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급여액 4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좀 난이도는 있는 시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박미화 씨. 박미화 씨가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여자죠. 네, 시험 때 여자분으로 나오면 좀 안 좋은 점이 하나 생겨요. 네, 그게 뭐가 안 좋은 점이 생기냐면 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자분으로 나오시면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부녀자 공제라고. 무슨 공제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부녀자 공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일단 총급여액은 4,100만 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3천만 원까지. 그래서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으로 나오면 정확하게 4,170인가 그런데 4,100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결론은 거기 보시면 2분 얼마 벌었죠? 총금액 4천 벌었죠. 그러면 4,100만 원보다 적죠. 이거 다 이하예요. 제가 연말정산할 때 적어드리는 거는 다 이하입니다. 따로 안 적어도 이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이 부녀자 공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벌이 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요거는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요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주로 요걸로 많이 나와요. 지금 거기 보시면 배우자 있잖아요. 맞죠? 네. 그거에 맞춰서 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시험에서 좀 많이 틀리시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부녀자라고 있죠.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여기 부녀자 옆에 보시면 한부모라고 보이세요? 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여성이 아니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저기 직계 비속이 자녀예요.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즘 한부모분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뭐 볼게요. 어머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금액 350.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기타 소득 금액 얼마요? 300. 그러면 350이면 300보다 크죠. 그러면 2부는 부예요. 부의 뜻은 공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배우자 김길이 근로소득 금액 얼마죠? 500이죠. 여기 보세요. 근로소득 금액 얼마예요? 150. 그래, 150보다 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 그 다음에 기만하는 특별한 거 없죠? 네, 소득 없으면 나이만 계산하시면 돼요. 12살이니까 몇 세 이하죠? 20세 이하. 그 다음에 김두리도 몇 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미연도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는 동그라미가 뜨죠. 여기 위에 두 개. 네. 근데 그 밑에는 안 뜨죠. 그 밑에 왜 안 떠요? 네. 그 밑에는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안 뜨는 겁니다. 네. 그냥 안 뜨는 게 아니고 형제자매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20살보다 적더라도 자녀는 체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록해서 맞았나 틀렸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600 몇 페이지냐? 634페이지로 오세요. 지금부터 하실 거는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할 거라고요?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보실 거세요. 그래서 급여 자료를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급여 자료의 핵심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뭐 안 내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핵심이세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비과세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잘 나와요. 식대. 네, 일명 밥값. 네, 그래서 식대가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세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식대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공 안 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건 안 해오셔도 되는데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바뀌었어요. 20만 원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요거 보셔야 돼요. 뭐 보셔야 되냐면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거는 그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공동명의를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금액은 참고로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찾는 거는 알려드릴 거거든요. 추후에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솔직히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왜 안 해오셔도 되냐면 프로그램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안 해오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실 때. 그래서 요거 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63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거 보고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수당 먼저 넣는 거 해볼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요거 나오시고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나오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사원 등록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여기에요. 수당공제라고 있거든요. 요 위에 눌러주세요. 네. 여기에서 요거 넣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제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기본급은 여예요.
네, 여의 뜻이 써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줘요 안 줘요? 주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여 있는데 상여 거기 지문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맞죠? 없으면은 뭘로 바꾸세요? 부로.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으면은 여. 그 다음에 월차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은 뭐요? 부. 그리고 여기부터 잘해야 돼요. 비과세부터. 거기 식대 있죠. 네, 식대 있는데 거기 밑에 2번 보세요. 아래 2번 보시면 거기 밑에 2번이요. 네. 진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중식을 제공 받는다. 그러면은 식대는 비과세 아니에요. 왜냐면 비과세 되려면 밥 주면 안 돼요.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부로 바꾸세요. 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요 밑에다가 과세로 넣어 주셔야 돼요. 요 밑에 칸 여기 밑으로 스크롤바 내리시면 요 밑에 칸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과세의 식대라고 치세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면 과세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돈은 받았으니까 세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일 때는 그냥 여루만 체크하시면 되고 비과세가 아닐 때는 부로 바꾸시고 밑에다가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네, 다음 거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보러 갈게요. 거기 밑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월 정액분으로 지급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 맞죠? 네, 왜냐면 회사 업무에 썼으니까. 근데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부정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정기 누르시면 부정기하고 정기가 있는데 부정기하고 정기의 차이점이 뭐죠? 부정기는 주고 싶을 때 주는 거고 정기는 매달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매월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정기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있거든요. 네, 야간 근로수당은 여기 봐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힌트가 다 있어요. 전년도 총급액이 얼마 이하이고 다 내용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거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부정기로 하래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은 뭘로 하래요? 부정기로. 요거 부정기로 다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야간 근로수당은 여예요. 야간 근로는 여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등록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등록 안 했죠? 거기 위에 보면은 기본급 직책수당에서 쭉 나와 있죠. 거기에서 등록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안 했어요? 가족수당 안 했어요. 맞죠? 네. 여기에서 엔터 쭉 누르시면 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으로 일단 오세요. 이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나 이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우리가 시험장 갈 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비과세로 잡으세요.
여기를 2번 눌러서 비과세로 하세요. 그 다음에 수당명에다가 가족수당 치세요. 요거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F2 가족 쳐보세요. 가족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비과세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취소해서 나가신 다음에 여기 비과세를 과세로 돌리세요. 이거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00%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치고 비과세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없네. 그러면은 뭘로 하시면 돼요? 네, 과세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에 있는 금액 넣을게요. 네, 그래서 금액 넣고 그 다음 것도 보도록